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제 하반기에 금융권 공기업들이 줄줄이 아마 채용 공고문이 나올 것입니다. 금융권의 특징은 인원을 많이 뽑는 건 아니다. 기술보증기금을 빼면은 거의 100명 이하입니다. 50명, 60명, 60명만 돼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요번 2024년도에는 26명을 채용하고, 자,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반 전형에서 수도권, 아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눴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영과 경제 4명씩, 비수도권도 경영과 경제 4명씩. 자, 전체에서 또한, 이전 지역 채용 목표제 매 전형별 30%, 그러니까 88이니까 16명 중에 30%는 이전 지역 채용 목표제, 부산 지역의 대학을 나온 인재를 채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비수도권 인재는 아예 지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이전 지역 채용 목표제가 창출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인재에서 이전 지역 채용 목표제가 채워질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만큼 이제 수도권도 인원이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16명 중에 30%니까 몇 명입니까? 4명이네요. 4명, 5명 정도. 그러면 2명, 2명, 여기서 2명, 여기서 2명, 4명이 빠진다라면은 얼추 많네요. 그러면 결국은 수도권, 비수도권 3명씩 뽑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특별 전형입니다. 보훈에서 경영, 경제 1명씩. 그리고 고졸 부분이 이제 경제를 뽑습니다. 요즘 보니까는 이제 고졸에서도 사무직, 직렬이 꽤 많이 뽑는 데가 꽤 많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수권제 경제 1명, 그리고 IT 1명. 자, 지원 자격은 입사 지원서를 제가 보니까는 전문 자격증을 11개를 기재할 수 있는 난이 있더군요. 11개라면 토익이다 뭐다 다 집어넣게 돼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류 전형이 이게 적부입니다. 적부기 때문에 자격증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 금융권보다는 스펙이 조금 제대로 갖춰져야지만 1차 서류 전형이 통과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 보훈 대상은 5에서 10%, 장애인은 5%, 어, 필기 시험과 그리고 그러니까 매 전형에 이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 형평성 뭐 이제 취업보호 대상자, 북한 이탈자 주민, 그다음에 한가족 부모 가정 자녀 이러한 부분도 5%씩 가점이 있다라는 것. 내가 특별 전형에 해당만 된다라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합격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권은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예전에 2022년도에 금융권 통과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보면은 맨 밑에 깔에 보면 2022년도에 있습니다. 그거 뭐 옛날 거라고 뭐 정보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충 한번 봐주시고 나름의 금융권을 노림에 있어서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기준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1차 서류 전형 스펙을 어디까지 갖출 것이냐, 2차 필기 전형에서 전공 선택을 경제경영 회계를 할 거냐, 통합전공 경제경영 법학 행정학을 할 거냐, 아니면 경제경영 아니면 법학 아니면 행정학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법학과 행정학을 선택하게 되면은요 지원 기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다? 경영 경제. 근데 또 특이점 있죠. 금융권에서는 사실 주택금융공사는 전공 무관인데 전공을 이수해야지만, 그러니까 주전공이든 복수전공이든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부전공이든
하셔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 사항이라는 거를 적어 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사가 사항을 안 넣었을 때 합격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뭐 이렇게 부전공 아니면 뭐 복수 전공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사람들이 거의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서류 전형서부터 합격되기가 쉽지 않다. 자, 2차 필기 전형 행정직을 보면요. 행정 각 전공별 60문항 70점. 그런데 50문항은 1점인데 나머지 10문항은 2점씩 그래서 70점으로 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공의 비중이 높다. 사실 금융권의 특징을 봤을 때는 논술이 시험 과목에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 또 하나 직업기출능력을 2번을 보는 데도 있다는 것. 그렇게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주택금융공사가 기본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기출능력 행정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능력 30문항 30점 7대 전공이 7 직업기출능력이 3 이렇게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IT는 전공 60문항 60점, 각 1점이란 얘기죠. 그리고 코딩 시험이 4문항에 40점, 한 문항당 10점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고졸은 전공 60문항 70점 똑같습니다. 일반 대졸하고요. 그런데 고졸에서는 직업기초 능력을 안 보고 금융, 경제, 경영, 상식 30문항 30점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고졸에서 특히 사무직에서 그러니까 사무직 계열은요. 무조건 금융, 경제, 경영 상식은 그냥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틈틈이 안 했다가는요. 사실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 나중이라도 해서 성공할 수는 있겠죠. 나중이라도 해서. 그럼 나중이라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 두셔야겠죠. 자, 자, 필기 전형에서 특징이 많지 않은데 특징이 전문 자격증 필기 시험에 가점을 주는 게 있답니다. 자, 정보 보안 기사. 사실 이거는 IT 기업에서는 가질 만한 것인데 행정직에서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왜? 정보 처리 기사를 취득하면은요. 어떤 기사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기계 직렬, 전기 직렬, 통신 직렬, 화학 직렬, 뭐 건축 직렬, 토목 직렬 이런 데 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다? 행정 지역에서 정보 처리 기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나는 이 정보 보안 기사를 무조건 따겠습니다. 왜요? 필기 시험에 5점을 가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기사, 자, 산업공학과를 나왔거나 산업안전기사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산업안전기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기술직렬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직렬에서 산업안전기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러면 뭐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정보 처리 기사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보 보안 기사를 나는 무조건 취득하겠다. 사실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공사 우수인턴 1, 2차 면접에서 필기에서는 가점을 안 주고요. 면접 전형에서 1, 2차 5%씩 가점을 준대요. 근데 면접에서 5%는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하지만 2차 필기에서 5%는 무지하게 큰 점수입니다. 여러분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1%도 정말 1%면 만점에 1점입니다. 그럼 100점에 1점, 200점에 0.5점이에요. 그냥 1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5점을 가점을 받는데 이 5점이 0.1점, 0.2점, 0.3점 안에 1점 안에 탈락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원을 보시면 아마 헉 소리 날 겁니다. 저는 뭐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시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입장이다라는 것. 제 말 믿으십시오. 예, 공기업 15년 차 전문가입니다. 자, 3차 면접 전형입니다. 1차 면접. PT는 전공 주제에 대한 발표예요. 사실 금융권에서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전공입니다. 전공을 제대로 해놓지 못했다라면은 나는 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CPA 거의 합격에 다다랐던 2차 시험을 봤던 그다음에 행정고시 2차 시험을 본 사람들이 거의 봅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몇 년 걸릴 겁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은 1년 안에도 되겠죠. 1년 안에도 된다고 봐요.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소수 인원을요. 그 소수 인원을 믿고 그냥 쟤도 됐으니까 나도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너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뭐냐면은 취업도 뭐 모든 걸 다 포기한 젊은 세대가 지금 400만 명이 육박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으면 400만 명입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진짜. 그 400만 명이 은둔형 청년으로 되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정말 암덩어리를 키우는 겁니다. 그 은둔형 인재들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그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 전공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권에서는 무조건 전공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가 논술이다. 세 번째 계륵이 뭐다? 직업기초 능력이다. 그리고 상식이다. 상식이 무조건 나옵니다. 뭐 무조건이라고 해서 전 기업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금융권 열 몇 개 기업에서 한 8, 9개는 상식을 거의 다 봅니다. 그래서 상식 공부 안 해놓으면 안 됩니다. 상식 공부는 어떻게 한다? 평상시에 신문을 꾸준히 본다. 여러분 신문 안 봤다가는요. 금융권에서 정말 뛰어난 인재, 우리나라 1%에 드는 인재가 아니라면은 진짜 허덕허덕거리실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뭐 입법고시를 준비하신 분이 있다라면요. 어이구, 그럼 뭐 얼마든지요. 뭐 법학적으로도 지원이. 근데 여기서 또 법학을 안 뽑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층면접, 직무능력 검증 및 입사지원서 기반 질문이에요. 입사지원서에서 뭐가 있어요? 직무기술서가 있고 두 가지가 있더군요. 하나가 직무능력 기술서, 교육 자격 경력 경험을 요것도 이제 지금 요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또 강의 시작해가지고 업로드 해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 제외하고 800자예요. 엄청 길은 겁니다. 띄어쓰기 적용이라면 적은 글자지만 띄어쓰기 제외라면 800자가 무지하게 길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도 콘티를 좀 짜고 쓰세요. 왜? 이것 자체도 뭐냐면 이것 자체도 평가 기준으로 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직무적성 기술서, 자소서요. 자소서도 잘 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면접에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심층 면접에서도 들어간 심층 면접은 입사지원서 기반 질문이라는 얘기하잖아요. PT는 전공 주제를 주어지고 PT 발표 뭐 5분을 주겠죠? 아니면 뭐 7분을 주겠죠? 10분을 주겠죠?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자, 고졸은 금융, 경제, 경영, 상식 기반 주제 발표입니다. 따라서 뭐 IRA법에 대해서 PT 발표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2차 면접은 창의성, 적극성, 인성 등을 평가. 이거는 이제 인성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차 면접에서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AI 면접 참고 자료. 2차 필기 시험을 합격하면 온라인 AI 면접을 보셔야 됩니다. 이 AI 면접은 면접 참고 자료로 사용한답니다. 이거 허탕이 봤다면 큰일 납니다. 아주 대행코 당합니다. 무슨 AI 면접에서는 이렇게 대답했는데 지금 왜 달리 대답하는 건가요? 이러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내가 오늘도 지금 네이버 지식인에서 인성검사 코칭을 한 건 했는데 인성검사 떨어지신 분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 능력이 너무 미숙해요. 진짜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정보를 취하냐? 아주 짧은 영상들만 원하시잖아요. 긴 영상은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참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는요. 모두가 그렇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반감사하지 마십시오, 제발. 진짜 제가 전문가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제 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보십시오. 업로드 계속 해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느 기업 누가 할 수 있는지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겁니다. 뭐 신규 채용에 있어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좀 그래 요거 한 10분 15분 들어 가지고 뭐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거를 그 한 가지에 만족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특징 두 번째입니다. 고졸 부분 교육부 주관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증서를 제출하래요. 아이고, 난 이런 걸 왜 국가가 자끔 전형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교육을 다 망가뜨리는 사람이 정부입니다, 정부. 참 한심스럽습니다, 진짜. 얘기하셔도 돼요. 왜 교육을 갖고 그렇게 주물덩 해가지고 왜 가진 자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바짝 아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합격될 수 있게끔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편리하겠죠. 자, 특징 세 번째입니다. 이거 상당히 이제 아마 좀 이 공기업 전형에서 반항을 좀 일으킬 겁니다. 우리 공사 우수 인턴 면접 전형에서 1, 2차 5% 가점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금융권을 노리시는 분일 거예요. 신문을 안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안 보고 있다. 그렇더라면 신문 스터디 제가 매일 진행합니다. 중앙일보를 가지고 20분에서 30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그것을 듣게 되면은 정보를 얻게 되고 상식을 얻게 되고 또 하나 자신의 사고력이 어마어마하게 증대됩니다. 사고력이 좋다라는 거는 지문 독해 능력에서 나름의 그 영향을 미친다. 자, 무료입니다. 또한 저는 좀 전에도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정도는 됩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의뢰 주시면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주소를 드립니다. 줌으로도 개인 무료 상담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